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구독자님이 재미있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수영을 할 때 짧고 굵은 체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힐링수영 채널답게 희망적 답변을 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은 체형의 사람들 유리한 점을 조사한 끝에 위기상 생존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데요. 난파된 배 위에서 똑같이 굴른 경우 짧고 굵은 체형이 크고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 그러면 수영 영법 할 때는 한 개라도 좋은 게 없습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여태 가르친 강습생들 중에 짧고 굵은 체형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고 악바리 정신이 많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불리한 점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는 것이죠. 작은 고추가 맵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신체가 수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저병을 예시로 수영에 적합한 신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영 선수들의 신체를 보면 큰 키에 벌어진 어깨, 긴 팔, 다리 정도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신체 유형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윙스팬이 길어야 한다. 윙스팬은 양팔을 벌린 길이를 뜻하는데요. 저병을 할 때 양팔이 길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팔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더 멀리 글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남들 3번 절 때 한 번에 갈 수 있는 힘이라면 추진력과 효율성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팔이 길면 당연히 손도 크겠죠. 손바닥이 클수록 물을 끌어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물을 잡는 양도 많아서 폭발적인 힘을 연속적으로 나오게 합니다. 배 위의 노가 클수록 더 많은 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둘째, 허리가 길면 유리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야 옷핏이 살고 보통 인기가 많은데요. 저병을 할 때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상체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며 특히 허리가 길면 돌핀킥을 할 때 몸 중심에 많은 힘을 줘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몸의 중심부, 코 힘입니다. 돌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긴 몸통을 활용하여 이 웨이브를 타는데요. 돌고래의 긴 몸통이 곧 우리에게는 허리입니다. 허리는 길고 다리가 짧아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스타트 이후 물속 돌핀킥이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이 밖에서는 긴 허리가 인기 없지만 물속만큼은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장소이자 인기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 다리는 오히려 저항에 가까워집니다. 이 짧은 다리가 데리고 가기 편하죠. 셋째, 큰 발이 오리발 역할을 한다. 저병을 할 때 다리는 짧아야 하지만 발만큼은 커야 합니다. 우리가 오리발을 신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죠. 발등도 크고 발바닥이 길수록 몸을 누르는 면적이 큽니다. 같은 힘으로 출수킥과 입수킥을 사용할 때 오리발처럼 큰 면적의 발이라면 추진력이 훨씬 좋아지겠죠. 참고로 마이클 펠프스의 발 사이즈는 320입니다. 멀리서 보면 오리발을 신은 것처럼 큰 크기인데요. 타고난 발 사이즈가 수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안 부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당근마켓으로 살려면 신발도 못 사겠네요. 넷째, 넓은 어깨 골격. 수영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역삼각형의 모양인데요.
어깨 프레임은 굉장히 넓으면서 강배도 크기 때문에 허리는 엄청 가늘어 보입니다. 어깨가 넓으면 저항도 커지기는 하지만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병은 등에서 많은 근육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어깨가 넓을수록 등에 사용하는 힘도 커지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크고 빠르게 시킵니다. 결국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나요? 선수들은 다 어깨가 넓잖아요. 사실 엘리트 수영 선수들이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은 물론 밴드 훈련, 기능성 운동 등 육상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수영이 상체에 워낙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이 강배근과 등, 어깨까지 발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달하지는 않으며 애초 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어깨가 넓고 팔, 허리가 긴 유전자들이 마지막까지 적자 생존에 유리한 지점에서 살아남았다가 맞을 듯 싶습니다. 원래부터 골격이 좋은 유전자들은 말입니다. 물론 많은 노력으로 유리한 체형으로 바뀌었지만 이 바뀌지 못한 선수들은 실업팀까지 살아남기가 힘들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노력도 한몫하겠지만 이 선천적인 체형을 절대 무시 못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부력 체형. 부력은 내 몸이 얼마나 물에서 잘 뜰 수 있느냐입니다. 선천적으로 물에서 잘 뜨는 체질은 수영을 할 때 축복받은 것입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서 부력 체질을 보면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근육은 지방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보디빌더 선수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꼭 그렇지는 않죠. 지방이 많으면 몸은 잘 뛸 수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근육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빨리 지칠 것이며 장거리 수영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너무 마르지도 통통하지도 않은 적정량의 근육과 지방이 있을 때 좋은 수영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근육과 지방을 떠나 공기를 채울 수 있는 해가 크다면 무조건 이것은 유리합니다. 몸이 잘 뜬다는 것은 발차기를 비교적 약하게 해도 수평 상태가 잘 되어 상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리는 자연스럽게 뜬다는 말입니다.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물에서는 잘 뜹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여성들이 쉽게 배워나가지만 향후 힘과 체력에서 남성들이 역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근육과 지방을 떠나 부력이 좋은 체형은 수영을 하기에 아주 축복받은 유전자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영하기에 적합한 체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나의 체형이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체형은 말 그대로 체형일 뿐. 굵고 짧은 체형이라 해도 수영장 출석 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습량을 통해 유리한 체형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팔 길고 허리 길고 발 크고 어깨 넓고 부력이 좋아도 수영장 자주 안 오면 아무 쓸모없는 몸뚱아리라는 사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